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오늘은 제 나름 사회 공헌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른이시라면 필수로 알아둬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해외에서 이미 있었고 한국에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잘 못 막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공포 조성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일부러 알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저 정규 강의 23기 이 접수 기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기에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들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좀 심경이 복잡한데 제가 미국이랑 그리고 저기 네덜란드 갔을 때 제일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마약입니다. 네덜란드는 마약이 합법이고요. 물론 그 마약 중독 지수가 이제 4급 이하였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옛날 일이어서. 미국도 민주당이 들어간 지역은 마리화나까지는 합법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마약이 뭐의 상징이냐면 의존입니다. 의존. 그게 아니면 안 돼. 난 그게 필요해. 제발 주세요. 나중에는 무슨 대가든 치를 테니까 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저는 그냥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욕을 먹는 게 맞긴 한데요. 저는 그분들이 중독 끊는다 그러는 걸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독이란 단어의 뜻은 끊을 수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위험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 총기 청정국이 맞아요. 그런데 마약은 이제 과거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는 마약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경찰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계시고요. 오늘도 분명히 사건이 터졌을 것이고 조직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유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마약 얘기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펜타닐. 미국 캘리포니아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거 아세요? 캘리포니아 남부였나요? 그쪽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땅굴이 10몇 개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약 운반하는 거죠. 마약을 운반하면서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데 그 마약 덕분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셀 수 없이 죽어나가죠. 경찰관 분들도 죽어나가고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미성년자도 죽어나갑니다.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미국이 중국한테 맨날 따진단 말이에요. 마약 원재료 좀 들여오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진짜 이거 가만 안 두겠다. 미국을 파괴하는 걸 더 이상 그냥 보지 않겠다라는 뜻에는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특히 마약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마약이 주요 이슈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약을 통해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게 바이든 정권 때 너무 심해졌고 캘리포니아는 진짜 이게 가보시면은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마약으로 도시 하나를 완전히 반쯤 불구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치안 유지 안 되고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생산자가 될 수가 없고 병원이 바빠지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의존하고 돈이 이상한 데로 돌고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따져 물어요. 왜 관리 안 하냐. 중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멕시코 들려서 가잖아요. 그 마약 원재료 제발 좀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럼 중국이 뭐라 그래요? 몰랐다 그러잖아요. 몰랐다. 자, 그러면 몰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마약 재료가 유통되는 걸 몰랐다고 하면은 일단 미국보다 마약 문제가 어디가 더 심각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자, 한국에서 마약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유통 어디부터 할래요? 굳이 배 타고 멀리부터 합니까? 한국부터 하겠죠. 근데 중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국은 마약 사범은 잡히면 처형이고 이 사회 시스템 다 장악돼 있단 말이에요.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이 안 되니까 거꾸로 다 장악을 해놔서 마약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아예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끝장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 내부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통제가 안 된다? 아니죠.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약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멕시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얘기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의 가장 큰 정당성은 어쩌면 마약과 자국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일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정책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 있잖아요. 시카리오 영화 보시면 나오는데 미국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 새로운 카르텔이 만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이걸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건데 사실은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마약이 그렇게 나쁘면은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고 거꾸로 일부 마약은 의약용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약간씩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게 생겨나고 합성을 시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왜 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약 문제는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럼 늦어요. 이건 거의 뭐 마약 문제를 겪은 국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마약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걸 깔끔하게 쳐낸 국가가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왜? 수요가 있으니까. 인간의 본능을 통한 수요는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구할 건데요. 그래서 한국은 마약 문제가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중국이란 단어가 섞이면 마약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란 거대 세력은 북한이란 세력은 북한이 마약을 팔게 된 것도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건 이젠 아예 기록 같은 거 찾으면 있습니다. 그 김일성 정권 때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쓰라고 달러벌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을 통해서 중국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국가를 약하게 만들거나 원하는 체제로 바꾸거나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간첩을 안 잡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잡아요. 왜냐면 중국 이 꼴 아시겠지만 마약이 약간 항상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걸 왜 안 찍으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들으면서도 뇌피셜 쓴다, 그냥 이재명 혐오자다, 정신병자다 이 얘기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걸 뭐 근거를 들이미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른 국가들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중국과 엮여서 마약이 안 들어온 국가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마약 팔면 돈 벌죠. 그 나라 망가지죠. 그 나라 약해지면은 시스템 장악 편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마약 문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터진 다음에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마약 유통 사업이나 마약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뇌피셜 단계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 뭐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약 문제가 터진 다음에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나오겠지만 지금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잖아요. 마약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어른들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수사가 되는 게 맞냐? 어디서 온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형량을 얼마나 받았냐?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약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청년층이에요. 왜냐? 취약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을수록 중독이 쉽거든요. 술 좋아하잖아요.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한국 일단 마약을 어디부터 들어왔죠? 젊은이들, 청년층부터 들어왔죠. 게다가 이거 겹치는 건데요. 이 시스템으로 가면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할 일이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 여행 가시면 길거리에 의자 놔두고 집 앞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전 처음에 하나의 문화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 난닝구 바람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식당 가서 물어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일과래요, 저게. 앉아 있기.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기업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근데 한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루즈하고 약간 사육 같은 느낌으로 주는 돈 받고 주는 일자리 받고 조용히 해. 너네한테는 기회가 없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세금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채워넣어.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세대에 마약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다 세계적으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텐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만 앞으로 한 5년 동안 지켜봐 주세요. 마약이란 이 문제가 한국에서 지금 더 커질지 작아질지.
예전에 마약의 미음자도 없던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발견된 거 기억나시죠? 그 마약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전 이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또 마약 문제가 불거지면은 제 기억을 해주세요. 아, 이거 중국이구나. 진짜 제 말대로 중국이랑 마약이랑 부정선거는 세트구나. 이게 프랜차이즈라니까요. 다 그렇게요. 다. 전부 다. 베네수엘라.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러 벌고 자금 세탁 비트코인으로 하고. 똑같아요. 나오면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뒤에 있는 국가가 중국. 무기 팔았다 그러면 러시아. 석유 불법으로 뒤에 빼돌려가지고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에 석유 팔면은 베네수엘라. 맨날 똑같으니까. 한국 이제 열렸잖아요. 사실 열렸어요. 이제 열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나토도 안 가잖아요. 트럼프는 그래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동안 물어보겠죠. 너네 진짜 노선을 어떻게 정한 거냐고. 왜냐면 피곤할 거니까. 근데 경고하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이재명 정권이 글로 갈 거면 지금처럼 물 타고 이중적으로 사람 헷갈리게 하면서 아닌 척하고 쿨한 척 하지 말고 멋있는 척 쿨한 척 같지도 않으니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우리 친중이다. 난 북한 좋다. 나도 사실 김정은 만나고 싶다. 시진핑 만나고 싶다. 사인 받고 싶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중적으로 아닌 척, 안 쓰는 척, 안 보는 척,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실제 결과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위기죠. 계속 우울해지네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앞으로 혹시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은 저랑 같이 좀 목소리를 내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